추억 있으신가요? 그때 그 사람, 지금도 잘 있겠죠? 대한민국은 추억아리 중 여러분들은 어떤 시절로 돌아가고 싶으신가요? 세상을 사는 고민과 지혜를 모아 유쾌한 날씨 생활 토크쇼 캐스터! 안녕하세요. 아니, 어느덧 10월이 됐어요. 진짜 이제 너무 빨라 시간이. 네, 가을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는데 이맘때쯤에 왜 이렇게 생각이 많아지고 사색에 잠기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요즘만 되면 떠오르는 그 사람이 누군가요? 그 사람. 분위기 잡지 뭔가 분위기 잡으려고 없어요. 그냥 한번 해봤어요. 맞아요. 있어요. 누군데요? 바바리맨. 정말 이게 이렇게 야동 보고 그런다 보니까 바바리맨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네. 그래서 바바리맨 찾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가을마다? 저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아직 솔직히 직접 정말 바바리맨을 본 적은 없지만 그런 변태를 본 적은 있긴 있어요. 근데 멀리서도 감으로 느꼈기 때문에 전 진짜 죽어라 뛰었거든요. 그쪽으로 바바리맨을 향해서 일단 그곳에 꼭 지나쳐야 됐었어요. 왜냐면 타이밍이 늦었었어요. 아니, 지금 채널 돌리신 분은 오늘 주제가 바바리맨이에요. 아니, 가을 되면 생각나는 추억이나 정말 그 옛 사람 같은 거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대학 시절에 캠퍼스 커플이었잖아요. 제가 우리 신랑이랑 정말 한 10년 가까이 연애하셨죠? 맞아요. 그리고, 그러면은 가을에 그 캠퍼스 거닐면서 또 가을에 사귀었어요. 10월에. 이맘때 이맘때 딱 사귀기 시작했던. 그래서 바바리 안으로 이렇게. 정말 예뻤겠다. 아, 그렇군요. 아니, 오늘 주제가 바로 복고입니다. 복고. 복고. 그래서 제가 복고의 뜻이 뭔가 해서 찾아봤더니 과거의 모양, 정치, 사상, 제도, 풍습 따위로 되돌아가는 것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혹시 우리 캐스터 식구들 과거의 어느 때로 돌아가고 싶은 그 무엇이 있습니까? 저는 있어요. 뭐예요? 사실 지금 요즘 영화는 다운받아서 굉장히 많이 보잖아요. 근데 이 전에는 DVD였고 또 그 전이 바로 비디오였거든요. 비디오. 네, 근데 저는 사실 비디오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왜요? 하는 거예요. 난 눈치챘지. 제목 없는 비디오 테이프를 그렇게 옷장 속에 그렇지 않아요. 그냥 그 비디오만의 매력이 있어요. 어떤 매력이? 돌려보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돌려보잖아요. 아, 그래요? 또 이렇게 돌려보면은 제목이 없고. 네, 그 부분은 그래서 좀 지지직거리면서 나오는데 또 그거는 그거대로 저는 좋았거든요. 그리고 그 비디오 반납 제때제때 안 하면 전화 와요. 전화 오죠. 빨리 갖다 달라고. 독촉 전화 오죠. 그리고 하루에 100원씩 연체료 있죠. 연체료가 있었고 그 휴일에 비디오 가게 문 닫았을 때는 그 앞에 우체통처럼 통이 있어요. 거기에 반납하는 그 재미도 있었어요. 맞아요. 네, 추억이 많네. 전 비디오 하니까 어렸을 때 제가 강시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강시 기억나? 진짜 코 막아야 되는 거. 저도 좋아했어요. 근데 꼬마 제가 강시. 그중에 꼬마 강시를 그렇게 좋아해.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꼬마 강시 비디오 테이프를 빌려서 이게 연체 그 기간이 다 됐는데도 제가 돌려주기 싫다고 그 반납하려는 엄마 치마를 붙잡고 울고불고 해서 연장해서 계속 봤던. 집요했네요, 기억이 그때부터. 울면 안 나요? 자, 이렇게 복고 예전에 뭐 과거로 한 번씩 돌아가고 싶다라는 생각 많이 드는데 올 가을 또 패션 트렌드도 복고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네, 그러니까 패션 관계업자들은 트렌드가 없는 게 바로 올해 트렌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 와중에도 이제 복고라는 뜻의 이 레트로 스타일은 꾸준히 많은 디자이너들과 또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브랜드들의 올해 FW 가을 겨울 패션쇼를 봐도 유독 복고 패션들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그레니 룩이라는 게 바로 올가을 메가 트렌드다라고 하는데 그레니? 네, 그레니 룩 뭔지 아시나요? 뭔가 그레이, 회색. 그러니까. 그레니. 그랬니? 그랬니? 네. 그러니 이게 사실 잘 모르시겠죠? 모르겠어요. 이게 말 그대로 그레니, 할머니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할머니를 모티브로 한 패션 트렌드예요. 어떻게 나와요? 할머니 오시니까 정말 복고라고 해도 강력한 정말 복고네요, 이번에는. 그러니까. 그쵸. 뭐 손뜨개 스웨터처럼 방금 할머니 옷장에서 꺼냈을 법한 그런 니트 아이템이나 또 트위드, 벨벳 같은 투박한 소재에
체크나 꽃 같은 빈티지한 그런 프린터들이 이렇게 박혀 있는 그런 아이템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5, 60년대에 우리 할머니들이 그러니까 젊었을 시절에 입었을 옷을 상상하시면 돼요. 아니 근데 5, 60년대 할머니가 젊었을 때 입었던 옷이라고 생각하니까 네. 사실 좀 촌스럽지 않을까 싶으면서도 굉장히 클래식한 멋이 맞아요. 살아있는 옷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저희 할머니가 생전에 진짜 멋쟁이셨는데 네. 젊은 시절에 찍었던 사진 보면은 지금 입어도 괜찮을 정도로 아주 멋있는 클래식한 옷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유행은 정말 돌고 돈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저희가 약간 그 니트 뭐 카디건 이런 거 입으면 할머니 옷 같아.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는데. 근데 이게 또 하나의 또 유행을 선도한다고 하니까. 그레니 룩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할머니 옷을 그대로 입는 거는 아니고요. 네, 이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옷과 잘 매치를 해야 되는데 네. 뭐 고풍스럽고 화려한 패턴의 상의를 입었다면 하의는 단색이나 이제 깔끔하게 떨어지는 그런 실루엣을 입어주면 좋고 또 이제 전체적인 빈티지한 그런 느낌이 좀 부담스럽다 이러면은 액세서리로 이제 포인트를 주면 되는데 우리 왜 굉장히 큰 컬러스톤 반지나 아니면 브로치 뭐 아니면 진주 목걸이 이런 것들 있죠. 좀 예전에 저희 어머니 때 그 결혼 예물만 봐도 굉장히 화려하더라고요. 막 맞아요. 옷반지 뭐 이런 거. 할수 있을까 싶은 것들. 사실 그런 것들도 하나씩 이렇게 포인트로 한번 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경제적일 것 같아요. 할머니가 입으셨던 옷을 물려주세요. 진짜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의미도 있고 그쵸. 진짜 경제적이기도 그렇죠. 하고 좋을 것 그리고 같아요. 약간 수선해서 또 입으면 또 나만의 맞아요. 스타일이 되고요. 네. 맞아요. 이렇게 패션도 복고가 대세라고 하지만 사실 이 복고의 열풍이 분 거는 요즘에 또 최근에 가요계 아니겠습니까? 맞아. 폭포의 열풍으로 그렇게 저희가 좋아했던 90년대 가요들이 다시 또 이렇게 누구 좋아하셨어요? 누굴 그렇게 좋아하셨는지. 너무 흥분하셨는데. G.O.D. 그 중에 누구? 저는요 리더 좋아했어요. 문희준 씨. 문희준 씨 좋아했어요. 아니 진짜요? 제가 듣기로는 우리 이선아 캐스터께서 네. 문희준 씨의 광팬이었다고. 아 정말 좋아했어요. 어느 사랑했어요. 정도였어요? 아, 그래서 지금 머리도 이렇게 비슷하게 아니 제가 그 당시 중학교였는데 중학생 때부터 머리가 이랬어요. 문희준 씨를 사랑해서. 복고. 그렇죠. 아니 그때 제가 이제 집이 경상도잖아요. 맞아요. 제가 문희준 씨를 보려고 정말 집에다가 살짝 야영 간다고 어디를 간다고 거짓말을 수련회, 했어요. 수련회. 어디 간다고. 그러고는 친구랑 이제 서울로 상경을 했답니다. 상경을 해서 MBC 지금의 M본부 앞에 가서 그때 정확히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였어요. 그때 이의정 씨가 하는 FM 데이트에 H.O.T가 너무 좋다. 출연한다는 기억나요. 얘기를 듣고 네. 제가 거기 그 방송국 앞에서 진을 치고 있으니까 거기 관리 아저씨께서 어디서 오셨냐 그래가지고 저희가 경상부터 구미에서 왔습니다. 가장 멀리서 왔어요. 그 중에 이제 팬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쵸, 끝에니까. 그래서 본인의 조카라고 거짓말을 해주셔서 안에 들어가서 제가 그렇게 사랑했던 H.O.T를 가까이서 봤어요. FM 데이트 같이 네, 제가 스튜디오 안에 들어가서 봤어요. 어떻게 눈빛 맞추셨나요? 교환했어요? 근데 지금 눈도 못 마주쳐. 뭔지 알죠? 가슴 떨려서. 알죠. 알죠. 그래서 방송 끝나고는 그 H.O.T 숙소 앞에 가서 밤을 샜답니다. 그 추운 겨울에. 보셨어요, 문희준 씨? 봤죠. 어머, 대단하다. 학창 시절에 그렇게 가수들 노래랑 춤 많이 따라서 장기자랑 나가고 네. 하지 않았어요? 맞아. 전 항상 H.O.T. 단지 날 사랑해. 항상 이렇게 노란색 이렇게 줄 긋고 문희준이 번거지 모자도 쓰고 이렇게 이러고 이거 했어요, 망치? 파워레이서 춤도 이것도 추고. 막 했어요? 너무 통하신다. 아니 누구 좋아하셨어요? 예전에 가수. 저는 G.O.D. 저희 세대. 어머, 진짜? 팬 G.O.D니? 팬 G.O.D니? 저는 그냥 구석에서 변두리에서 놀았던. 변두리. 하지만 나도 변두리. 그렇구나 우리 변두리. 그 잡지 같은 거 이런 거 꼭 사서 브로마이드 이런 거 큰 거 이렇게 거기에 돈 붙여놓고요. 참 많이 썼어요. 예. 사진 사고 화보집 사고. 맞아. 또 친구들끼리 하면은 그 누가 또 요 몇 쪽은 누구 거? 내 거? 이렇게 하고 또 근데 만약에 앞뒤가 이쪽은 강타인데 이쪽 문희준이 어떻게? 그럼 완전 싸워 가위바위보야. 공평하게.
그리고 또 예전 프로그램 중에 또다시 지금 회자가 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얼마 전이었잖아요. 그 종이접기 김영만 아저씨가 정말 얼마 만에 거의 20년 만에 다시 이제 출연을 하셨는데 그때 아주 시청률 대박이었고 진짜 그 검색 순위 1위 며칠 동안 계속 김영만. 그렇죠. 그때 그 어린이 프로그램 봤던 분들은 다 알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분을. 아세요? 저는 사실 대본에 이렇게 서 있어서 그 시대에 약간 뒤에라서 약간 근데 뒤에. 얘기는 많이 듣고 응. 그래서 뭐 찾아보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익숙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1990년대니까 우리 유니캐스터는 88년생이었나요? 예. 그래서 아마 잘 모르실 텐데 저희는 초등학교 시절이었으니까. 그쵸. 한참 즐겨보고 따라하고 맞아요. 아저씨 막 나오면은 이렇게 우리 옆집 아저씨처럼 좋아하고 막 이랬었죠. 코딱지들. 근데 이 아저씨가 다시 이제 나오셨잖아요. 색종이의 그 판매가 급증했다고 해요. 무려 3.4배나 늘었다고 합니다. 온라인 사이트에 따르면요. 아니 근데 정말 제 주변에서도 다시 색종이 사서 종이접기를 할 정도로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요. 또 색종이 접기뿐만 아니라 복고 얘기를 다시 좀 돌아가자면 건담이라든가 이런 프라모델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완전 지금 인기 폭발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것도 지금 보니까 작년보다 2배 이상 많이 팔렸고 우리 왜 어릴 때 많이 하던 게임 같은 거 있잖아. 뭐 부루마블이랑. 부루마블. 또 뭐 있어? 뭐 아니 우리 사실 그것도 많이 하지 않았어요? 뭐요? 집에서 슈퍼마리오라든지. 저 진짜 갤러그라든지. 갤러그 슈퍼마리오, 양배추 인형 게임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컴퓨터 말고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요즘에 그러니까. 그런 걸로 스틱으로 하는 네. 거 그런 것도 참 많이 했는데 팩 이제 게임 팩 사가지고 후후 불고 막 기억나요? 안 되면 무슨 먼지 털어내고 요요도 기억나죠? 요요 판매도 2배 이상 급증했다고 합니다. 아니 새록새록 나네요. 그러니까 옛날 얘기가 왜 이렇게 재밌는지 재밌어요. 모르겠어요. 우리 캐스터 식구들은 특별히 생각나는 옛날 놀이들 뭐 있을까요? 네. 저는 사실 공기밖에 기억이 잘 안 나요. 공기놀이 잘했어요? 저 정말 몇 잘했어요. 년까지 갔어요, 한 번에? 100년은 기본이죠. 정말 진짜로? 기본이죠. 가장 심하시다. 정말이에요. 시켜볼 수 없다고 막 그러니까 또 공기놀이 하면 생각이 나는 게 저는 그 한 사람씩 있어요. 저는 5개 공기 알 색깔 다 달랐어야 됐어요. 그치. 맞아. 이거 무슨 색, 이거 잡아, 요거 해야 되니까. 그리고 알 무겁게 하잖아요. 그쵸. 이거 알 철심 다 빼가지고 한쪽에 이제 좀 놓아서 무겁게 만들어야 이게 네. 잘 올라가잖아요. 맞아요. 저는 또 갑자기 생각나는 게 우리 어릴 때 문구점에 종이 인형 굉장히 많이 팔았잖아요. 맞아요. 종이 인형. 근데 이 종이 인형 저도 커서도 너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다 뒤졌는데 없고 요즘은 스티커로 뗐다 붙였다 하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포스트잇처럼? 네. 맞아. 오. 그것도 이제 진화해서 옛날에는 빳빳한 종이였다면 지금은 이렇게 뗐다가 붙였다. 거의 정말 아쉽다. 뗄 때까지 그러니까. 친구들을 이렇게 막 하고. 종이 인형의 묘미는 그 고리를 이렇게 걸어주는 게 맞아요. 있잖아요. 옷마다 고리가 있잖아요. 그거 마저 자르면 이제 얼마나 속상했던지. 맞아. 근데 저는 문구점에서 그 종이 인형 그 한 장 있잖아요. 네. 그걸 사들고 집에 오는 길이 정말 행복했어요. 집에 가서 얼른 이거 하나하나 다 잘라서 옷도 입혀봐야지 막 이랬던. 아우. 저도 생각나는 거 하나 있다. 뭐예요? 저는 한창 저 초등학교 때인가 DDR이랑 펌프. 저희는 중학교 때 너무 근데 복고 아니다. 그래도 10년 전인데 그래요. 그러다 그게 집에서 할 수 있는 가정용이 나왔어요. 맞아요. 근데 저도 있었어요. 그걸 참 열심히 하는데 그때 당시에 키웠던 강아지 거기에 그렇게 오줌을 아기 안 해도 될 강아지들의 얘기를. 소변 그것까지 갑자기 생각나서 그게 너무 슬펐거든요. 재밌게 하는데. 이렇게 옛날 얘기하다 보니까 아유, 시간 가는 녹화 시간이 지금 계속 늦어지고 빨리빨리 진행해달라고 네. 작가님께서. 자, 정말 얘기만 들어도 가슴 푸근해지고 따뜻해져서 사람들이 이렇게 복고를 찾는 게 아닌가 싶네요. 맞아요. 아니, 복고 열풍은요, 사실 곳곳에서 좀 조용히 은근히 계속 불고 있어요. 도대체 사람들이 복고를 찾는 이유 어디에 있는 것 같으신가요? 사실 저희도 지금 복고 얘기하니까 대본에도 없는 얘기 막 술술술 나오고 그러니까요. 다들 웃고 있었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이게 이유이지 않을까요? 웃음을 찾게 되고 행복해지니까. 맞아요. 특히나 뭐 힘들고 지칠 때 네. 옛날에 좋았던 때를 생각하면서 굉장히 회상을 하고 또 이제 옛날 생각하면 그때 느꼈던 거랑 또 지금 와서 생각해서 느끼는 거랑
다르잖아요. 맞아요. 그럼 색다름도 찾고. 그리고 요즘에는 뭐 먹을 것도 너무 풍족하고 뭐 볼 것도 너무 많고 하니까 오히려 그거에 좀 질려서 옛날에 어떤 단조롭고 약간 추억에 좀 그런 느껴지는 그런 것들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 어릴 적 앨범만 들춰봐도 굉장히 재밌고 행복하잖아요. 맞아요. 이게 복고를 찾는 의미도 좀 비슷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래서 각 분야별 전문가들 좀 얘기를 제가 모아봤는데 네. 일단 경제학자들은요. 사람들이 불황이거나 경기 침체가 오래될수록 풍요로웠던 그때를 되새긴다고 합니다. 우리 판매자들의 입장에서는 미래지향적이고 좀 실험적인 상품을 내놓기보다는 과거에 좀 익숙한 그런 트렌드로 사용을 해서 위험 부담을 줄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듣고 보니까 맞는 것 같은 게 네. 이제 돈이 많을 때는 소비자 입장에서 돈이 많을 때는 뭐 세 벌 중에 한 벌은 과감하고 튀는 옷을 사는데 네. 이제 또 지갑이 얇아졌다 이럴 때는 정말 유용하게 입을 수 있는 안전한 것 오래 한 입을 수 벌, 있는. 그쵸. 한 벌 사고 말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뇌과학자들은요, 이 복고라는 이름으로 이 사람들이 좀 아까도 말했듯이 팍팍한 현실에서 벗어나서 그때 좀 아름다움을 좀 떠올리는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그런데 우리 뇌가 보고 이렇게 듣는 거는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진 않아요. 그럼요. 이게 좀 딱 사진을 찍어서 그 장면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적으로 좀 그거를 고르고요. 그거를 재창조하고 재구성해서 그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또 그 후에 느껴지는 그런 감정이나 또 뭐 추억 같은 게 들어가서 실제와는 다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추억, 기억 같은 경우는 내가 스스로 편집을 하고 또 감정을 불어넣은 한 편의 영화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맞는 거 같아요. 네. 우리 동창회 같은 데 가면 과거에 분명히 이 똑같은 일이 벌어졌고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기억하는 게 각자 다를 때가 있어요. 맞아요. 있었어요? 저도 그런 적 있고 네.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 모여서 우리 또래쯤 되면은 만나서 얘기해보면 왕년에 잘 나가지 않았던 사람이 그렇게 옛날 추억들은 다 아름답고 맞아요. 내가 최고였어. 맞아. 사실 기억하는 또 그 부분이 다 달라요, 보면은. 달라. 사실 그때 다 좋았던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TV나 뭐 방송을 하는 거에 좋은 면을 보여주니까 그때 그 좋은 추억이 떠올라서 그렇게 사람에게 추억이, 감정이 그렇게 따라가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기억이라는 것 자체가 자기 마음대로 이제 재구성을 해서 기억을 하는 건데 옛날 프로그램이나 TV나 가요들 가수들 보면서 좋았던 부분만 기억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억이라는 게 진짜 팩트 이게 아니라 맞아. 허구네. 어떡하지? 되고. 무섭네, 무서워. 네. 네, 또 마지막으로 사회학자들의 의견을 살펴보면은 요즘은 간접 경험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잖아요. 네. 누구나 집에 앉아서 뭐 컴퓨터나 텔레비전으로 타지 여행도 하고 또 요즘 가상 연애, 또 가상 결혼, 육아 이런 것들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하기도 하고요. 또 이제 집밥이 그립다 이럴 때는 쿡방이 채워줄 정도로 이 생활에 아주 밀착한 부분까지 간접 경험으로 대체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왜 한때 이런 글귀 유행이었어요. 땡땡을 글로 배웠다. 뭐 연애를 사랑을 글로 배웠다.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다들 글로 배운 거. 저는 요즘에는 사실 요리 같은 거에 좀 관심이 생겨서 요리를 글로 배우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육아를 글로 배운 대표적인 케이스인 것 같아요. 몇 개월 때면 아기가 이렇게 된다라는 성장 발달 그게 나오잖아요. 지금 우리 아기가 이제 10개월인데 10개월이면 잼잼을 해야 된대요. 잼잼. 근데 우리 아기한테 잼잼 아무리 해도 안 하는 거예요. 많이 잘할 것 하는 같은데. 우리 아기는 그렇게 먹는 것만 보면은 그렇게 먹는 거에서는 굉장히 탁월한 지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도 어머니는 먹는 것만 봐도 애기 잘 먹는 것만 봐도 흐뭇하잖아요. 그래. 걱정돼요. 너무 먹으니까. 여자니까. 딸이니까 약간 걱정돼요. 자, 이렇게 글로 배우는 거 많은데 요즘에 네. 또 기타나 피아노 같은 것도 실제가 아닌 어플로 치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 바람을 타고 직접 또 연주하는 분들도 많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복고를 좀 진하게 느낄 수 있는 곳이 또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에 뭐 커피숍은 참 많아서 다들 많이 가시잖아요. 그런데 다방 가보신 적 있으세요? 다방? 저는 가본 적 있어요. 어릴 때 가보셨어요? 네, 네. 저희 할아버지 사무실 옆에
뷔페가 다방이었어요. 그 할아버지가 손님 오시면 다방에서 이렇게 커피 주문하기도 하고 같이 가서 드시고 오시기도 해서 따라다닌 적이 있었어요. 저도 어릴 때 아버지랑 기차 시간 좀 남아서 기차 옆에 있던 작은 다방에 갔던 기억이 어렴풋이 있어요. 그 사실 요즘에는 거의 사라졌잖아요. 그쵸. 근데 진짜 리얼로 복고를 느끼고 싶다면 제가 소개해드리는 다방을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 서울 중구 북창동에 위치한 다방인데요. 네. 이곳은 37년 동안 그 자리를 그대로 지키고 있다고 해요. 처음에는 어머니가 운영하다가 지금은 60대 아들 부부가 2대째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와, 대를 이어서 운영하는 아주 뼈대 있는 그런 다방이네요. 그런데 달짝지근한 주인장표 커피가 단돈 3,000원. 3,000원. 예. 10년 전에 고가격이에요. 사실 저희 세대만 해도 다방이 약간 낯선 곳이거든요. 네. 저희 부모님 세대들은 약간 그리운 것도 있을 텐데 부모님들 모시고 가면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옛날 그 추억에 잠기기 위해서 우리가 다방에 또 많이 찾기도 하지만 또 하나 있어요. 뭔데요? 서울시 중구 회원 상가, 지하 상가에 가면 그 LP 상가들이 쫙 있거든요. LP. 사실 LP도 저희랑 그렇게 밀접한 그런 그쵸. 세대는 아니에요. 저희는 카세트 테이프죠. 네네. 그렇죠. 마이마이. 근데 LP 좋아하시는 분들이 여기 가면 여기는 보물섬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참 많은 분들이 찾는데요. 예전에는 사실 5, 60대층 분들이 많이 가서 LP를 구입을 하셨다면 요즘은 오히려 20, 30대 젊은 층들이 LP의 매력에 아주 그냥 퐁당 빠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그 LP가 매력적인 그런 건데 LP 혹시 들어보셨어요? 저는 예전에 대학 방송국에 LP 판을 쫙 이렇게 진열이 돼 있고 LP 방송국이요? 네, 그 턴테이블이 있어서 네. 몇 번 들어봤는데 타닥타닥타닥 이런 소리가 났잖아요. 맞아요. 굉장히 좀 운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쵸. 그런 거를 사람들이 입체감이 있다고 표현을 해요. 사실 CD나 뭐 디지털로 듣는 그런 음악들은 너무 음질이 깨끗해가지고 그냥 듣기에는 좋지만 뭔가 낭만 같은 건 없잖아요. 근데 LP는 그런 그 바늘이, 그 판을 긁는 소리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입체감 있게 들린다고 해서 그 매력이 또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복고에 대한 얘기를 한참 나눠봤는데 네. 얘기하다 보니까 뭔가 마음이 좀 따뜻해지는 느낌 들지 않아요? 네, 포근해지고. 맞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복고를 찾는 이유 중에 하나가 위안 때문이라고 해요. 이렇게 복고가 사람에게 위안을 주는 힘도 갖고 있는데 더불어서 또 현재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또 실마리도 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진짜.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고를 찾는 거군요. 네, 맞아요. 당분간 복고는 계속 유행할 거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복고를 통해서 현재의 문제를 또 해결하는 슬기로운 지혜를 찾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가끔은 디지털로 만나는 편리한 세상보다 조금은 투박하지만 따뜻한 옛 시절이 더 그리워질 때가 있는데요. 올가을 이 추억의 발자취를 찾아 떠나는 복고 여행 어떠신가요? 저희는 다음 주에 재미있는 수다 가지고 또 찾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유쾌한 날씨 자극 토크쇼 캐스터!